자, 현 정권 들어서 두 번째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정부 들어 두 번째 기소 이재명 남은 수사 줄줄이 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위례 대장동 성남FC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공소장에서 제외된 428억 뇌물약정설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백현동 특혜 의혹, 정자동 호텔 의혹까지 이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 아직 줄줄이 남은 탓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내용을 정리해보자면은 그동안 많이 나왔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장동 문제는 성남시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김만배 일당에게 돌린 점, 그 다음에 인허가권을 대가로 성남FC에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만든 제3자 뇌물,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기소가 그렇다는 거지 이게 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거기다가 이화영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던 이화영이죠. 본인의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지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합니다. 채널A 보도에 이화영, 나 관련된 것 정리를, 그리고 검찰, 증거 인멸 지시 정황 포착,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자, 법인카드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쌍방울 측 인사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지난 2021년 쌍방울 그룹이 법인카드 관련 기록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쇄 교체하기 직전에 이 전 부지사가 방 부회장과 한 전화통화 내용 등을 확보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등 3억 원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까봐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방 부회장을 통해 쌍방울 그룹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대북 송금 관련된 인사죠. 외환관리법, 그 다음에 뇌물 등의 혐의를 갖고 있고 현재 구속 중이면서 추가 기소도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권에서 또 쓸데없이 일을 만드는 쓸데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타났죠. 하영재입니다. 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당의 하영재 체포동의안 상정 시 온정 베풀어달라라고 부결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자, 하영재 체포동의안이 오늘 법무부에 제출이 됐다고 조선일보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창원지검은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대검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전달받아 이날 법무부에 송부한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금명간, 오늘 내일간이죠.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24에서 72시간 이내에 3일 이내가 되겠죠. 3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서 체포동의안을 포결해야 된다. 자, 이 건에 관해서 일단은 당 차원에서 하영재 의원을 제명시키거나 당원권 정지를 일단은 시켜놔야 된다고 봅니다. 돈 거래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어떤 이유로 정당화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야당 대표의 배임 등 부조리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부조리 혐의를 갖고 있는 하영재 의원을 최소 당원권 정지라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와중에 깨알같이 진짜 온정을 베풀어달라고 못난 짓거리를 해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 확실히 반성은 하고 있지 않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안건은 체포동의로 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민주당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이 생깁니다. 가결이 되면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에 비교로 대상이 돼서 내로남불의 입장을 갖게 되는 거죠. 이재명은 부결하고 국힘의원은 가결하고 하는 이제 내로남불의 상황을 갖게 되는데, 이때 부결이 되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부결이 됐을 때는 국민의힘이 제 식구 감싸기 그런 입장을 갖게 되고
이재명 방탄에 대한 대응을 하영재 방탄으로 받아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어쩌면 민주당에서는 특히 친명계 같은 경우에는 부결을 선택할 수도 있고, 비명계 또한 지금 본인들이 속해 있는 민주당의 방탄 오명을 받아치기 위해서라도 부결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투표는 비밀 투표이고 부결의 부담 또한 국민의힘이 지게 될 것이니까 국민의힘이 전원 가결을 선택해도 결과값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기소가 됐고 그러던 중에 하영재 체포 동의안 안건이 발생되었다. 이재명 방탄 오명을 국민의힘 방탄으로 돌릴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이 국민의힘 하영재 체포 동의안을 부결하는 쪽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결론은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할 이유가 대장동 삥땅만큼 많다. 윤 대통령이 욕먹을 거 두려워 마라 장관들에게 대국민 정책 마케팅을 강조했다고 세계일보에서 보도하였습니다. 굉장히 기대되는 멘트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야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 라고 언급한 데에 대해 그런 얘기를 듣고 부끄러웠다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 일본 야당이 한국 좌파를 모르고 한 소리거나 알고 있었다면 역으로 반일과 방안으로 정치적 득을 꾀하려는 아마 생각이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측에서는 뭐 반한 감정이라던가 우리나라 좌파들은 반일 감정이라던가 이런 게 좀 서로가 상충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좀 득을 볼 수도 있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확정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무튼 정책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갖게 되는 상황을 느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아침 7시까지 뭐 멘트를 고치는 등의 뭐 설명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정책 설명이라든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 마케팅이나 홍보가 잘 됐으면은 주 69시간 선동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의 국익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와닿게 설명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런 적극성은 잘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또 후속 절차를 보자면은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뉴시스 보도로 보도한 내용을 보자면은 이번 주 내에 일본 수출 규제가 해제가 되고 우리나라의 WTO 제소도 철회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이제 상호 협력적인 모습으로 이제 돌아간다라고 말을 해준 거죠. 내용은 이제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의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푼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반도체, 회로, 인쇄, 에칭 등에 필요한 품목이죠. 필요한 품목의 수급을 얼마나 중요한지 대한민국 좌파만 빼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국민들이. 자, 그러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민간 경제계의 교류도 물꼬를 튼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달 29일부터 이틀간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가 열리며 오는 5월 16에서 17일엔 한일 경제인 회의도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되는 협력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빛 좋은 개살구가 된다면은 대통령과 여당 뿐만 아니라 보수 전체에 악영향이 미쳐질 수가 있으니 국익을 정신승리로 메꾸지 말고 실익으로 메꾸는 결과로 실물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 우려가 되는 또 출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여권에서 내놓은 건데, 뉴스원의 보도입니다. 여당 30세 전 자녀 셋 낳으면 병역 면제를 검토한다.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거 자칫하면 여성과의 갈등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위는
정부가 지원해주던 부모 급여나 아동 수당을 중단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용을 부모가 전액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분산된 지원금을 현금 100만 원으로 통합하자는 안이다. 그러니까 현금을 지원해준다는 거죠. 이 경우에 아동 1인당 18세까지 약 2억 2천만 원, 2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그런 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돈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돈, 세수 확보가 넘쳐서 복지로 돌리는 것인지 국채를 늘려서 확보할 생각인지 그거 먼저 말해 보십시오. 나라 빚을 늘린다는 것은 결국 받는 사람도 갚고 안 받는 사람도 갚아야 하는 전국민 빚쟁이 프로젝트의 일환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당신들이 문재인 정권과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또한 남자들이 병역 이행을 20대 초반에 해야 인생 삶의 계획에 무리가 생기지 않는데 30대까지 버티다가 출산할 상황이 되지 않으면은 뒤늦게 병역을 이행해야 되는 리스크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존재는 자녀를 꼭 3명 이상 낳을 것이라는 계획을 한 후에나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월 100만 원 받고 싶어서 출산하겠습니까? 군대 안 가려고 3명 출산하겠습니까? 당신들은 그러려고 자녀 낳았습니까? 이거 정책 낸 사람들, 당신들 자녀를 낳은 이유가 지원금 받고 병역 이행 안 하려고 그러려고 당신들은 자녀 낳은 사람 있습니까? 이런 멍청한 정책을 자꾸 내놓으니까 국민들의 삶은 알지도 못한다고 욕을 먹는 겁니다. 아니, 경제활동 한 번 한 적 없는 운동권이 경제를 논하네 마네 이런 식으로 당신들이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운동권들만큼 당신들도 한심합니다. 이런 조건은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고 아이를 낳을 생각인데 좀 조건이 부족해. 그러면은 지원 정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 것, 자녀 계획이 없게 된 상황이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뭐 생활이 넉넉지 않아서 출산 계획을 하지도 못하는 부부들이 있을 테고요. 그런 건 뭐 일자리라든가 경제적 문제, 복합적인 그런 개선책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의 일부가 뭐 이런 뭐 지원 정책이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일부는. 자, 그러고 교육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학업의 중요성도 좀 삐딱하게 알고 있어서 좀 단순하게 좋은 대학에 몰두하는 좀 모자란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교육 경쟁을 일으키는 경쟁 욕심도 좀 잠재워야 되고 좀 허세성 가족, 부모도 좀 어느 정도 남부럽지 않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옷도 그렇고 무슨 얼마 전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 처음 그 모이는 자리에 부모들이 얼마만큼의 옷을 입고 가야 된다 뭐 이런 한심한 일도 많지 않습니까? 또 자녀도 또 입히고 보이는 모습도 해야 되고 이런 가정적인 허세를 부리려는 마인드도 개선돼야 헛돈 쓰는 가정경제도 좀 개선이 될 거고 근데 무엇보다 개선돼야 되는 게 이런 답답한 마인드가 이제 남보다 혹은 남부럽지 않게 이런 뭐 남을 기준으로 남을 의식하는데 낭비하는 자존감 없는 마인드도 좀 개선이 빨리 돼야 되고 필요 이상으로 타인의 삶과 좀 이래저래 엮게 만드는 생활 문화도 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제일 시급한 게 결혼 문화 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결혼 생활을 굉장히 많이 간섭을 합니다. 이런 문화를 좀 빨리 개선을 해서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좀 높아져야 좀 자녀 계획도 생기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면은 결국에는 좀 결혼 문화 개선, 개개인의 부족한 자존감 개선, 문화 인식 개선 같은 게 먼저 우선시 되고 나서야 육아 환경이라든가 교육 환경 뭐 그런 발전도 기대되고 그래야 이제 출산율 개선도 기대가 되는 거지. 뭐 돈 주고 군대 빼주면 애 낳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이게 정말 할 말 없게 만드는 진짜 할 말 없게가 아니라 할매를 잃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게 출산율은 국가 중대사이고 이게 단방에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눈앞의 수치만 보면 안 됩니다. 근데 단순하게 눈앞의 수치가 좀 욕심이 나면 차라리 문재인이처럼 수치 조작을 해요. 이렇게 제발 국민들 돈, 니들 돈 마냥 그냥 허투루 막 선심성으로 뿌리지 좀 않길 제발 좀 바랍니다.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 후에 성과라던가 정책 바르게 알리려는 그런 노력은 좀 기대가 되는 모습이다. 그런데 여당의 출산 정책 아이디어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돈 주고 군대 빼주면 애 낳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당신들은 도대체 국민들의 삶을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니들은 돈 받고 군대 안 가려고 애 낳았습니까?